도서의 김성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K-스타 토카마에서 디버터라는 판때기가 있는데,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아까 저기 최정혜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플라즈마 워낙 고온이니까, 플라즈마하고 내벽하고 직접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그 경계에서의 그 플라즈마 열속이라든지 파티클 같은 거를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열속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 판때기를 디버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디버터 근처에 플라즈마를 이제 디버터 플라즈마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뉴메이커 스킨보다는 결과 위주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토카마 경계 영역에서 그 힙 플러스하고 파티클 플러스를 이제 적절하게 컨트롤 해주는 게 앞으로 토카마를 핵융합 발전으로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나오는 그 막대한 그 힙플러스를 견딜 수 있는 재료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현재 이제 개발되어 있는 재료에 맞게끔 열속을 우리가 제어를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가장 열속에 강한 물질은 카본 파이버 컴포짓이라는 이제 물질이고요. 그게 그 정상 상태, 그러니까 계속 열속이 입사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열속이 5메가와트 퍼 미터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수준이 그 정도니까 5메가와트 퍼 미터 스퀘어 이하로 열속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속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냐면은, 경계 영역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소량의 인프리트를 이제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플라즈마가 이제 중심부에서 빠져나온 뜨거운 플라즈마가 인프리트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그 열을 레디에이션이나 뭐 차지 스테이지나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열을 잃게 됩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프니티가 또 이제 너무 많이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플라즈마 월을 쳐가지고 인프니티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인프니티가 그 코어 플라즈마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인프니티가 보통 이제 하이 차지 머티리얼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이제 워낙 뜨겁다 보니까 거의 풀이 아이오나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차지 넘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코어 영역에서 이제 전자하고 그 인터랙션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전자가 그랜스탈 레디에이션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열을 다 뺏깁니다. 레디에이션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 월에서 나오는 그런 EPT는 코어 플라즈마 안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 코어 플라즈마를 이제 쿨링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 이제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그런 그 경계 영역의 디버터 플라즈마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코드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릴라이어블을 한 코드를 이제 보고 있는 게 B2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B2 코드를 사용해서 K-스타 그 노멀 디스차지 컨디션에서 그 다이버터 힙 플러스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다이버터가 카본계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카본 인퓨티를 많이 튀어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본 인퓨티에 의한 그 열속 제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플라즈마 내부에 이제 그 다양한 드리프트 모션이 있게 되는데, 그런 드리프트에 의한 그 힙 플러스의
그 드리프트가 주는 영향 같은 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토카막의 이제 기본 원리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린 그림인데요. 토카막은 아까 이제 김재원 박사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런 토로스 형태의 그 도너츠 모양의 그 자기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장이 이제 클로즈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다가 이제 그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전 입자들이 요 필드라인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이제 필드라인을 갇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진공용기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석을 보통 이제 전자석을 이제 달아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토로스 방향으로의 이제 자기장을 만들어줘서 하전 입자들을 이렇게 가두게 됩니다. 이렇게 가둬놓고서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계속 주입을 하면은 하전 입자가 안 빠져나가고 이제 만약에 안에 갇혀 있으면 에너지 덴시티가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서 그 에너지 덴시티 곱하기 컴파일먼트 타임이 어느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요 방향의 이제 자기장을 토로이달 필드라고 부르는데, 요 토로이달 필드만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자기장이 이제 줄게 됩니다. 1/R로. 그렇게 해서 그레디언트가 이쪽으로 생기게 되죠. 근데 자기장이 이렇게 불균일하게 되면은 전자나 이온이나 도는 그 반경이 자장이 세게 이제 비례하게 자장이 세게 반비례하게 되는데, 여긴 자장이 약하니까 이제 그 도는 반경이 이제 크고, 여기는 자장이 세니까 도는 반경이 작아지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리프트 모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온하고 전자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가지고 이런 토로이달 방향에 필드만 있으면은 이쪽으로는 아이온이 가고 아래쪽으로는 일렉트론이 가가지고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또 그 포스가 작용하는 경우에 포스 방향으로는 전자나 이온이나 이제 포스 받는 방향으로는 가속이 되니까 속도가 커져서 그 라모 레디어스가 커지고, 반대 방향으로는 이제 디셀레이션 되면서 라모 레디어스가 작아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드리프트 모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퀄 스피드 드리프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퀄 스피드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파티클이 이제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토로이달 필드만 가지고는 플라즈마 연제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차지기가 이렇게 세퍼레이션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위하고 아래를 연결해주는 이런 필드 라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폴로이달 필드라고 부르는데, 폴로이달 필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토카막은 이 폴로이달 필드를 요 트랜스포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그 인덕티블리 이쪽 방향에 이제 EMF 포스를 유도를 해서 플라즈마 커런트를 이제 흘려가지고 이쪽 방향에 폴로이달 필드를 만들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또 요걸 폴로이달 필드 코일이라고 그러는데, 요 플라즈마의 이제 쉐입이라든지 포지셔닝을 이제 컨트롤해주기 위해서 이쪽에 또 이제 코일을 이런 식으로 갖다 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토카막 단면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안쪽에 이제 오믹 트랜스포머 역할을 하는 그 센트럴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고, 다음에 요 주변에 요 플라즈마 이제 위치라든지 쉐입을 컨트롤하는 그런 폴로이달 필드 코일들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토로이달 마그넷 필드를 만드는 토로이달 필드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런 이제 코일 지오메트리 상에서 이제 폴로이달 필드가 토카막 내에 이제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진공용기에 해당될 텐데, 요 안이. 그래서 보시면은 요 바깥쪽은 이제 필드 라인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고, 요 안에 보면은 여기 이제 클로즈된 이런 필드 라인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그 폴로이달 필드하고 토로이달 마그넷 필드하고 그
회복면에 그 자기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요 클로즈된 요런 회복면 자기장 안에 이제 플라즈마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플라즈마가 이제 월하고 직접 닿으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처리해주는 이제 장치를 이제 갖다 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리미터라는 장치를 요 플라즈마 이제 최외곽 보시면은 요 마지막에 요 클로즈된 마지막 그 서페이스를 이제 레스 클로즈드 플러 서페이스라고 불러가지고 그 레스 클로즈드 플러 서페이스 바로 이제 옆에다 바로 이제 한 1, 2cm 근방에다가 리미터라는 걸 달아서 거기에 빠져나온 플라즈마들이 리미터를 쳐서 이제 다 뉴트럴라이즈 돼서 이 벽으로는 플라즈마가 안 가게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스 클로즈드 플러 서페이스고요. 플라즈마가 이제 요 안쪽에 생겼는데 여기 컴파인 되어 있다가 뭐 터뷸런스나 뭐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플라즈마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면은 요 바깥쪽 이 안쪽은 이제 클로즈 되어 있는데 바깥쪽은 오픈되어 있거든요. 이 오픈되어 있는 필드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플라즈마들이. 요 끝에다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이버터라는 그 타겟을 이렇게 갖다 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열 속에 무지무지 강한 그런 이제 머티리얼로 된 놈들을 갖다 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라즈마 나오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다이버터를 치고 여기서 뉴트럴라이즈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펌프를 달아가지고 펌핑으로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이 레이어가 이게 싱크 역할을 하는 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덴시티나 템퍼러처를 그려보면은 코어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스무스하게 떨어지다가 요거 이제 마지막 요 라인은 이제 세퍼러틱스라고 했는데 세퍼러틱스 근방에 가면서 이제 급격하게 요 덴시티나 템퍼러처가 이제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요 바깥쪽에 이제 레스 클로즈드 플러 서페이스를 지나서 한 수센치 정도 되는 이 영역을 이제 스크래프 오브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다이버터 플라즈마라고 하면은 이 영역하고 스크래프 오브 레이어 그리고 이 엣지 근방 그러니까 엣지 영역을 이제 다 포함해서 다이버터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영역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을 이제 주로 하는데 콜리전이 많다 보니까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플루이드 이케이션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그 볼츠만 이케이션을 이제 빌라스티 모멘트를 취해가지고 이제 빌라스티 디멘전을 이제 없애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컨저베이티브한 이런 형태의 이제 폼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로우는 어떤 덴시티에 해당하는 양이 되고요. 그다음에 감마는 이제 플러스에 해당하는 양이 되고요. 그 오른쪽은 이제 소스 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스트 오더의 빌라스티 모멘트들 3개를 취하면은 그게 이제 로우가 이제 그 파티클 덴시티 때는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나오고 모멘텀 덴시티 때는 이제 모멘텀 이퀘이션이 나오고 다음에 에너지 덴시티 때는 에너지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 토탈 에너지보다는 인터널 에너지 형태로 바꿔가지고 프레셔에 대한 이퀘이션으로 해서 이제 많이 풀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요 3개 이퀘이션 셋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아까 그 영역에서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뭘 해주냐면은 플루이드 플로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아까 자기장이 걸려져 있는 경우에 파티클이 이렇게 선의 운동을 할 텐데요. 자기장을 중심으로 이쪽이 밀도가 높고 이쪽이 밀도가 낮다면은 파티클이 실제 가이딩 센터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플루이드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이쪽은 이제 많이 있고 이쪽은 적게 있으니까 이쪽이 이쪽하고 완전히 상쇄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플루이드 플로우가 생깁니다. 가이딩 센터가 안 움직이더라도. 근데 이런 플로우 경우에 이제 다이버전스 취하면 다이버전스가 이제 제로예요. 다이버전스가 제로인데 실제 이제 플루이드 플로우에는 이제 이런 플로우도 있고 실제 가이딩 센터가 움직이는 플로우도 이제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픽티셔스한 플로우예요. 플루이드 플로우는. 그래서 요거를 없애주지 않고 여기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큰 텀이 원래 이제 다이버런스 취하면 제고가 돼야 되는데 뉴메리컬리 다루다 보면은 이 제고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뉴메리컬 에러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픽티셔스한 플로우를 미리 사전에 다 제거를 한다. 제거를 해서 이펙티브한 플로우 텀들만 이제 남겨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펙티브한 이제 플로우 텀들은 실제 이제 가이딩 센터가 움직이는 그 플로우만 남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티클, 이런 파티클 컨저베이션, 아까 아이온 패럴렐 모멘트 컨저베이션, 그다음에 에너지 컨저베이션 이퀘이션들을 이제 풀게 되고요. 그리고 포텐셜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여기 이크로 스피드 리프트에 해당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일렉트론 패럴렐 모멘텀 이퀘이션을 푸는 대신에 이제 여기 차지 컨저베이션 이퀘이션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스키만 이제 파이널 볼륨 메소드를 쓰고, 임플리시트 메소드 쓰고, 다음에 심플 알고리즘을 썼고요. 다음에 시뮬레이션 컨디션으로, 바운드리 컨디션으로, 저기, 에너지 이퀘이션은 그 힙플러스를 줬고요. 코어 영역에서. 다음에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덴시티를 이제 디클리 형태로 덴스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벽에서는 이제 노이만 형식으로 이제 디케이 렉스를 줘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메쉬를 이제 잡은 거고요. 이건 실제 이제 케이스타 토카마르 지오메트리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티피컬하게 이제 푼, 그 티피컬한 이제 플라즈마 밀도, 온도 분포입니다. 요거는 이제 파워를 변화시켜가면서 코어 영역에 이제 플라즈마 인풋 파워를 변화시켜가면서 다이버트 힙플러스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양이 되게 중요한 양이 되겠죠. 요건 인투이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보시면 이제 카본 2 플러스가 이제 보시면 요 X 포인트 아까 보여드린 그 다이버트 세퍼트리스의 그 X 포인트 문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요게 이제 플라즈마 힙플러스를 이제 없애주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분포 때문에 레디에이션 영역이 그 카본이 이제 카본 스퍼트럼 그 일들을 제로로 했을 때하고 그 약간 줬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레디에이션 나오는 영역이 이렇게 X포인트 근방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포인트 근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플라즈마 아까 그 힙플러스가 내려오다가 힙플로우가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다 잃게 됩니다. 잃어가지고 아까 그 스트라이킹,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퍼트리스가 다이버트하고 맞는 점인데요. 요거 이제 스트라이킹 포인트라고 하는데, 스트라이킹 포인트에서의 플럭스를 이제 현저하게 이제 감소시켜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퍼트링, 카본의 이제 스퍼트링 일들을 변화시켜가면서 그 피크치의 이제 플럭스 값을 이제 비교해 놓은 건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현저하게 이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드리프트 이펙트를 이제 본 건데, 이퀄스 드리프트랑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그레드 B에 의한 그레드 B 드리프트, 그 효과를 넣었을 때 이제 플라즈마 플로우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넣어서 해줬더니 그걸 안 넣었을 때하고 그게 이제 케이스 1이라고 쓴 거고요. 케이스 2는 그레드 B 드리프트 하는 거고, 케이스 3는 이제 모든 드리프트 다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드리프트를 넣어서 해보니까 이 다이버터 근처에서 파티클 플로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이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